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밀리터리 지식 채널 슈퍼소닉 TV에 오신 걸 여러분 환영하면서 오늘도 디펜스 타임스의 안승범 대표님 모셨습니다. 그렇게 웃기세요. 말이 자꾸 헛나올 뻔해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인사 방법이 바뀌었네. 네네네. 자, 그럼 바로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전 세계 전차 보유량으로 보는 세계 전차 지도입니다. 네, 맞습니다. 순위와 이제 예. 전차들이 이제 뭐가 그 주력으로 남아 있나. 그러니까요. 그걸 이제 뭐 간단히나마 좀 이렇게 추려서 이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좋습니다. 과연 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차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 베스트는 어떻게 될까? 그 전에 예. 전 세계에 이제 이렇게 깔려 있는 네. 전차 대수를 대략적으로 몇 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세계에 이렇게 쫙 깔려 있는 분포도 대수가. 가늠이 안 되는데. 아니 제가 이제 다른 방송에서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큰놈의 대테러 전쟁을 하면서 비정규전 무기 체계들 막 득세를 해가지고 기동 헬기나 뭐 아주 가벼운 뭐 저 엠넷 같은 장갑차, 기뢰방어, 네. 그다음에 소화기 같은 이 보병 관련된 군장 뭐 이런 것들이 대세했잖아요. 20년 넘게. 그럼요. 예. 그래서 기존에 뭐 무거운 뭐 전차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화포들은 뭐 이제 옛날 시대다. 그렇죠. 그 얘기 매번 했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진짜 될 거냐? 그러다 보니까 줄이기 많이 줄였어 진짜.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였어. 근데 이제 그 전차들 줄었다고 하는데 네. 역시 개념을 이게 이제 최신 전차를 줄인 게 아니라 네. 구닥다리. 그래서 그래서 몇 대가 될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뭐 한 맞춰보세요. 상식을 좀 약간 벗어나. 보통 아무리 전차를 많이 갖고 있다고 해도 한 수천 대 정도밖에 안 가지고. 뭔 소리야? 나라가 몇 나라인데? 아니 한 나라당 한 나라당.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라고 해봤자 그게 뭐 5천 대 정도. 아유 5천 대는 저기죠. 중국을 말씀하시는 거 아주 앞서서 지금 얘기를 해주니까 답을 주신 거고. 그래요? 그 나라별 순위에 들어간 거고. 아니 그러니까 5천여 대 정도일 것 같은데 그냥 전 세계를 다 합해봤자 10만 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2004년도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그게 무슨 말이야? 2004년도에 그럼 10만 대라는 게 네. 그 집계를 내보니까 2004년도 기준이야. 전 세계 전차 그러니까 보유량이 대테러전에 이제 몰두할 때 미국이 대테러전에 이제 아주 가볍고 막 기동성 있는 아니면 정밀 타격 뭐 레이저 유도 폭탄 이런 게 막 무기들을 모을 때 그때가 이제 2004년이잖아. 이라크전 바로 끝나고. 네네네. 그때가 10만 대였어요. 그 당시에 네. 전 세계 전차 보유 숫자가 거의 10만 대였다. 뭐 정확히는 이제 예비 전차 포함하면은 이제 10만 뭐 8,600대 이렇게까지 됐었죠. 대략 딱 잘라서 얘기하면 10만 대다. 예, 그냥 10만 대. 그렇군요. 그러면 이 코로나가 이제 시작된 2020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네, 2020년. 예, 5만 2천 대. 와, 완전 반이 날아가 버렸네요. 뭐 일반 우리가 승용차 이런 차량들을 생각하면은 철도나 귀한 물건이 됐네 전차가. 진짜 숫자상으로 이렇게 느낌이 귀한 물건이네. 와, 거의 10만 대에서 5만 대를 줄여서 5만 2천 대. 근데 이제 뭐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냉전이 이제 막바지 상당히 크라이막스로 올라가던 레이건, 미국의 레이건 시절 때는 네. 전 세계 소련이죠. 소비에트 연방하고 이제 미국 중심으로 전차 보유량이 네. 1986년 네. 15만 대. 그러니까 계속 준 거예요. 계속 줄었구나. 그러니까 냉전 끝나면서 89년 기점으로 이제 동독이 이제 서독으로 다 흡수되면서 그다음에 네. 러시아 91년도 여름과 겨울 사이에 이제 붕괴되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줄다가 결국에는 이제 대테러 전쟁으로 확실히 이제 진입한 2004년 아까 말씀드린 그때가 이제 10만 대. 지금은 그냥 5만 대. 그렇군요. 5만 대로 보시면 그러니까 정확히 뭐 5만 2천여 대인데 네. 그러니까 이것도 뭐 어디다가 뭐 아깝다 해서 어디다 비축물자식으로 갖다 놓자. 근데 구동도 안 되는 걸 포함시킬 숫자가 아니라 바로 끄집어내서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굴러가는 기준. 포드 쏘고. 그런 걸 이제 기준할 때 2020년 5만 2천 대다 이거죠. 5만 2천 대.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순위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 전에요? 예, 궁금하신 게 또 있으신 것 같아요. 차종, 기종. 이거 순위로 또 어떻게 되냐? 종류가 어떻게 남아 있나? 전 세계에서? 네, 전 세계에서. 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여전히 이제 구소련, 지금의 러시아가 만든 네. T-72가 제일 많아요 현재. 전 세계에서 네, 전 T-72. 네. 그다음에 뭡니까? 그다음에 또 역시 그 T-54, 55. T-54, 55. 하고 또 이제 구소련제죠. 그리고 이제 좀 더 내려가면 숫자가 내려가면은 네네. 역시 중국제. 그거를 모방한 T-54, 55를 모방한 중국제. 뭡니까 이름? 59식, 69식. 59식, 69식. 이렇게 순위가 이제 이렇게 결국 이 구공산권 네. 차량으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냉전 때 아주 유명한 그 미국의 패튼 시리즈.
네. M60A1, A3. 여기 이제 네 번째로 많이 지금 많이 이제 남아 있어요. 남아 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서방초로 돌아와서 네. 미국제 아주 유명한 M1 에이브람스 시리즈가 그게 이제 다섯 번째로 많은 이제 차종이고. 예. 그리고 이제 이 지금 말씀드린 T72부터 네. 이제 구스런 러시아제하고 이제 중국제하고 이제 미국제까지는 네. 어떤 이게 숫자들은 이제 계속 줄어들면 시간이 가면서 숫자를 줄이면서 이렇게 순위를 이렇게 정리가 된 거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유럽제 대표 선수인 레오파드 2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궁금하죠. 이게 6이야. 6이요? 레오파드 2 시리즈가 뭐 여러 가지 개량력이 있잖아요. 전 세계 6위의 보유량을 가지고 있다. 근데 얘는 특징이 줄지는 않았어. 한번 이렇게 자리를 6위로 자리 잡았는데. 아 그러니까 2004년 당시나 현재 기준으로 봐서도 그 숫자가 변동이 없다? 정확히는 2013년도에 네. 레오파드 2가 이렇게 이제 나눠줬어요. 독일에서 여기저기. 네, 뿌렸죠. 나토 국가나 뭐 싱가포르나 인도네시아까지. 네. 그래서 2013년도에 레오파드 2가 2,502대. 2013년도에. 13년도에 2,502대. 2020년도에는 네. 되려 들어 2,533대로. 정말? 그러니까 창고에서 꺼내서 전에 이제 우리 유승수 대표님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네네네. 창고에 가지고 있다. 근데 독일은 보관을 잘한다. 음. 그래서 바로 이제 꽃감 빼듯이 필요하면 빼서 이렇게 먼지 털어서 수출한다. 개량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2020년대는 조금 늘어요. 2,533대로. 요게 특징이죠. 그러니까 레오파드 2 시리즈는 뭔가 이렇게 쫙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하는 거지. 내가 이거 제 생각인데 독일은 이걸 창고에 보관할 때 이 전차들을 다 초대형 랩으로 감쌀 것 같아. 랩. 뭐 그것도 가능한 얘기죠. 그리고 호일로 마지막 감싸. 아니 뭐 그게 이제 대형 그런 게 있어요. 뭐 무기 체계를 그렇게 하는 항공기도 그렇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밀봉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그 시설에 습기 방지도 해야 되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온도, 기후. 근데 이제 러시아는 이제 우리가 일반 이제 그 군사 매니아들이 알고 있다시피 그러니까 보관하고 있는 물량이 꽤 된다. 그걸 무시하지 마라 이제 말씀하시는데 네. 걔는 거의 뭐 야적지 같은 데다가 뭐 던져놓고 비를 맡아. 보관을.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예. 러시아가 보관한다는 전차가 네네. 일본 이제 건물에도 넣어놓은 거 있지만은 실내에. 근데 또 그게 이제 건물이 이제 모자라면 밖에다가 이렇게 저기를 뒤집어 씌워놓은 거 있죠. 일반 차량 같은데 씌우는 그냥 두꺼운 그 비닐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거 뭐 거기 습기 안 들어나 들어오지. 대충 이렇게 덮어놓고 묶어놓고 비 맞지 말라고. 쫙 해놓으면은 그러니까 일렬로 쫙 세워놓으면은. 그래서 이제 그 상태가 러시아 지금 우크라이나 이제 침공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무기 조달, 특히 전차 조달이 러시아가 이렇게 현역으로 투입하는 전차, 보관 전차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많지가 않은 게 그런 보관 문제가 독일에 비교해서는 좀 떨어지는 거죠. 많이 떨어지는 거죠. 네, 독일은 체계적으로 이제 보관 그런 게 시스템이 돼 있는 거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차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어느 곳인가 베스트 6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6위 이상 뭐 7위, 8위, 뭐 10위도 있을 텐데 이거의 기준을 뭘로 할까요? 숫자로 따져야죠. 숫자. 그러면은 전차 한 2,000대 정도를 보유 못한 국가는 아예 이제 6위 안에 넣지를 말고 대한민국 기준을 하죠. 대한민국 이상 그 보유 숫자를. 대한민국 이상. 우리가 이제 국방백서에 보면은 네네. 그 M48A3 이제 비축 전차, 시장 전차까지 포함해서 2,400여 대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걸 기준, 그 이상. 그러면은 우리보다 많이 갖고 있는 나라 얘기를 하면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셨으니까 대한민국은 몇 위입니까? 6위로 들어가요. 공동 6위. 베스트 6의 6위. 공동 6위. 그런데 공동 6위다. 뭐 이렇게 공동 메달 따듯이. 그럼 국가들이 좀 몇 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시장하고 있는 M48A3K까지 포함해서 2,400개들을 치면은 요게 같이 공동으로 6위를 먹은 나라가 자, 튀르키예, 그리고 파키스탄, 그리고 이집트. 그래서 공동 6위로.
4개 국가 그치, 우리나라 대한민국 포함해서 하겠고. 포함해서. 예, 근데 뭐 전통적으로 여기는 이제 전차들을 원래 좋아하는 나라고 많이 모았던 나라니까 우리는 이제 비좁은데 많이 갖고 있는 거고 이 땅덩어리가 비좁은데 비교해서 좀 많이 갖고 있고 얘네들은 우리보다 땅이 넓잖아요. 땅이 넓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여러 부대 이제 배치하고 어떤 그 사막지대 비슷한 곳이 많으니까 황무지 같은 데가 많으니까 네네네. 전차 기동이 중요하니까 어. 2,400여 대가 맞고 네네네. 대한민국은 이제 밀도가 높은 거죠. 가지고 있는 게. 엄청난 밀도네요. 네. 치장 전차 포함해서 밀도가 높은 거죠. 알겠습니다. 거기 여기 일본은 못 들어가죠, 당연히. 1번이요? 네네, 당연히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6기 이하들은 뭐 1000대 미만이에요. 뭐 900대, 800대 일본 섬나라, 일본 대만 얘기하시는데 네네네. 걔네들은 500대예요, 500대. 1000대도 못 가지고 있는. 500대. 500대. 전차가 뭐 바다 건너가나? 일단 방어용이지. 그러다 보니까 많이 줄였어요, 500대. 좋습니다. 500여 대. 네. 500여 대. 그러면은 이 6위를 한 국가들의 어떤 그 보유하고 있는 그 차종. 거의 뭐 이제 튀르키예하고 이제 대한민국은 거의 비슷하고 네. 알타리무까지 가지고 왔으니까. 알타리국. 기존에 MGL도 많이 예, 가지고 예. 있고. 그래서 뭐 이집트라든지 뭐. 네, 그래서 이집트는 또 이제 미국이 그 거의 뭐- 걸프전 끝나고 나서 같은 편을 이제 먹자 해가지고 이스라엘 침공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그래서 M60 시리즈를 예. 많이 넘겨줬어요. 주방군 대거. M60 A1, A3를 많이 줬어요. 그리고 이제 M1 계열도 M1, A1, A2 뭐 이런 것도 네네. 많이 주긴 했는데 상대적으로 숫자는 이제 M60, A1, A3가 많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집트가 네. 우리 크페연체 수출국 대상국으로 이렇게 급격히 올라간 게 이거를 대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집트를 계속 노리고 있는 거예요. 요거를 대체할 날이 언제냐, 너 돈 언제 생기냐. 뭐. 언제냐. 시장- 돈이 없어 근데 이집트가. 왜냐면 미국의 FMF 자금이 계속 이제 지원을 받은 나라니까 미국도 이거를 교체를 해주려면은 어느 시기를 정해서 뭐 어떻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으니까 지금 여유가 없는 거죠. 돈을 뭐 지원을 해서 교체를 해주고 싶어도.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6위를 살펴봤고요. 네. 자, 그럼 대망의 5위 어디입니까? 우리나라하고 가장 가까운 나라. 가까운 나라? 동맹. 당연. 동맹. 일본은 아까 당연히 아니라고 그랬고 네, 동맹. 거리상이 아니고 네, 동맹. 미국. 네, 미국이 아, 미국의 M1 시리즈로 해서 네. 2,509대. 2,509대. 2020년 기준이에요. 2020년. 아, 예. 코로나 막 터지던. 2,500대를 가지고 있는데도 5위다. 오예요. 근데 질적으로 좋잖아. 그렇지. 질이 좋죠. 질이 좋잖아. 다 M1 시리즈로 M1 A1부터 A2 있고 종류가 보니까 엄청 많아. 걔들도 계량량이 뭐 세세 계량이 예. M1 A1부터 이렇게 보니까 한 20종 차종이 20종 되는 것 같아. 세세한 계량량, 아주 세부적으로 되게 많아요. 뭐 우리가 보통 세프 지금 4라고 하는데 3-4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 뭐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포함해서 예. M1 시리즈 말씀드린 2,509대. 이게 2,500대. 2020년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거의 배경 그 근거 배경은 밀리터리 밸런스를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자료를 거기서- 토대로. 예, 토대로. 예.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망의 5위를 말씀하셨죠. 네, 어디입니까? 미국 막 얘기했잖아. 미안합니다. 아이 왜 그래? 정신없어. 어떡해. 뭐 식사 안 하셨나 보네. 지금 밥을 지금 굶었어요? 2끼나 지금 굶고 지금. 4위로 넘어가셔야죠. 4위로. 알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 그러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차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 4위 어디입니까? 뭐 전쟁을 일으킨 나라. 러시아. 러시아. 근데 러시아가 4위예요? 3,170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보관분 전차를 이제 포함시키면은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이거를 끄집어서 바로 지금 전투에 투입을 했냐 안 했냐, 손봤냐, 네. 예? 그걸 다 기름칠해서 그 기준으로 하면은 실제 구동되는 거, 작전 투입되는 것들, 네. 움직이는 전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 3,170대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T 계열이죠, 다 뭐 T72 시리즈 네. 여러 종류, 그다음에 뭐 T80, 그렇겠죠. 그다음에 T90. 그리고 이제 아주 극소수인 T14 아르마타. 그러니까 저는 이 T14 아르마타를 몇 대나 보유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현재로서 뭐한 100대 미만이 100대 미만도 아닌 뭐 50대 미만 그렇게 보고 있죠. 그것도 거의 추측 아닙니까? 추정이죠. 가서 뭐 하나하나 다 세어보지는 않았으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뭐 14대 있나? 뭐 말 그대로 그 T14대로 14대 있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한 20대 미만으로.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네 번째까지 했죠. 6위부터 5위, 4위까지 알아봤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항상 이 베스트 랭크는 항상 3까지인데 자, 3 어느 나라입니까? 인도. 인도? 3,640대. 3,640대? 예.
와, 그래요? 네. 인도가 전차를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TGL을 많이 가지고 있죠. 러시아제를. T-72, T-90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주력이죠. 자기네 국산은 뭐 몇 대 안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잠재적으로 얘네들이 이제 인도 사람들이 그 인도 국방부가 러시아에서 좀 더 벗어나서 서방 쪽으로 더 오면은 무기 체계를 더 네. 이쪽으로 온다면은 대한민국이 여기도 좀 팔 수 있지 않을까. 어. 네. 일단은 그게 잠재적인 국가로는 보고는 있죠. 근데 이게 또 시간이 앞날을 이제 기준으로 한 거잖아요. 앞으로 다가올 시간들 그걸 그렇죠. 봤을 때는 결국 이제 우리 다른 그 방송에서 얘기했던 네네. 전차를 좀 더 개량하고 어. K3도 그렇고 물론 이제 차세대 전차는 너무 비쌀 것이고 아, 그럼요. 그래서 K2A1에서 K3 그 중간점에 있는 좀 개량형이 이제 어떤 수출 품목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네. 버전이 네네. 그러면 또 인도 쪽에서 또 자기들이 공장을 뭐 세워서 다 가져와라 뭐 이렇게 하면 또 뭐 또 다른 또 알타리부가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잠재국으로는 보고는 있어요. 전차 혁신을 또 얘네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워낙 뭐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을 러시아가 하고 나서 T-72 계열이 뭐 예나 지금이나 별로 성능이 좋지 않다. 이게 이제 입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차를 이제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죠. 예. 아, 그렇군요. 인도를 우리의 어떤 수출국으로 앞으로 좀 바라봐야 된다. 근데 좀 복잡한 사정은 이제 서로가 지금 복잡하긴 한데 네네. 하여튼 뭐 전차를 이제 신형 전차를 필요로 하는 나라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또 유럽에서 개발하는 것들이 있지만은 네. 그것들이 어떻게 또 덤벼들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잠재적인 국가.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3위를 알아봤고요. 예. 2위 이제 2위 차례인데 2위가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안 나온 나라가 지금 하하하하. 지금 분명히 나왔어야 할 나라가 안 안 나왔어. 나오고 있죠 지금. 예. 바로 중국. 중국 아닐까요? 그냥 앞서서 말씀드리면은 네. 중국은 1위고. 아, 어디에요? 저 지금 가늠이 안 되는데. 아니 어디겠어? 우리하고 땅이 붙어 있는 지역이 어디겠어? 아, 북한? 북한이에요. 현재 2023년 기준입니다. 네네. 2023년 이제 오. 어떤 자료 기준으로 하면은 2020년이 아니라 2023년 기준으로 하면은 네. 4,500대. 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뭘 말하냐? 1위까지 말씀드렸어요. 중국이 와. 지금 굴러다니는 거, 네. 걔들도 이제 비축한 거 빼고, 그다음에 뭐 59식 이런 걸 좀 배제하고 숫자를 안 되는 거 저 변방에 갖다 놓은 거 빼고 네네. 5,650대 전투에 투입했어요. 5,600. 이게 1위예요. 5,650대 1위. 그러니까 1위, 2위, 3위가 지금 뭐 1,000대씩 정도 차이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전차 숫자는 말씀드렸고 순위도 말씀드렸는데 네네. 저쪽에서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해서 그 전차전 중심으로 많이 이제 일어났잖아요. 네. 그건 전통적으로 냉전이 시작된 이후로 이제 전차전에서 많이 우려했었던 냉전이 끝난 다음에 또 이제 결국 이게 이제 살아나서 전차전으로 이제 너무 이제 평화가 넓으니까 그렇죠. 사막 중동도 사막도 이렇게 전차전을 꼭 해야 되지만은 네네. 그런데 이게 대한민국 앞에 있는 북한과 중국이 땅이 연결되고 뭐 철교 다리가 있지만은 네. 이게 위협이라는 거죠. 잠재적인 위협. 오. 여기에 몰려 있는 거예요. 이 한반도에 네네. 중국 땅이 붙어서 어. 이게 걱정이지. 이게 뭐 저 멀리 지금 싸우고 있는 거를 걱정할 때가 아니라 네. 우리 앞에는 북한과 중국이 전차를 전 세계 보유량으로 따지면은 1위, 2위로 막 그냥 1, 2위네. 네, 1, 2위로. 그래서 지금 북한이 4,500여 대. 예, 그건 2023년 기준입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중국이 5,650대. 네, 그리고 중국의 기준은 2020년 기준이고요. 네. 2020년. 예, 이렇게 다 비교를 해봤어요. 불과 그 몇 년 만에 네. 그렇게 뭐 대수가 크게 늘 수도 네.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네. 그래도 이 북한이 아무리 숫자가 4,500여 대라고 해도 쓸만한 전차가 그렇게 말씀 잘하셨어요. 없을 것 같은데. 거의 절반이 그러니까 뭐 3,000여 대, 뭐 3,200대, 3,000여 대 절반. 그러니까 전체 그 4,500여 대에서 네. 3,200대가 구형의 구형. 그러니까 1세대 T-54 55가 1,600여 대. 그다음에 2세대라고 이제 그나마 분류해주는 T-62가 T-62. 1,600여 대. 구형이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방송에서 얘기했던 게 M2020 얘기했잖아요. 예, 신형. 예, 이거를 얼마큼 북한이 자랑만 할 게 아니라 대량으로 배치했느냐. 못하지. 거기다가 뭐 APS 붙여가지고 그거는 또 아니라는 거죠. 얘네 지금 미사일 만들어야 되거든. 아니 그동안 만들어 왔고. 더 많이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자기들이 보여줄 게 없으니까 무인기 막 띄우고 짝퉁 무인기 띄우고 전차 또 다시 나오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갖다 뭐 이렇게 붙이고 덤으로 뭐 APS. 뭐 붙여주고 네. 뭐 보너스처럼 붙여주고. 예. 그래서 이번엔 다른 해보다는 다른 그 군사 퍼레이드 때보다는 볼 게 좀 적었다.
예, 그런 이제 평가들을 이제 언론사에서 하죠. 중앙 언론사에서. 어. 근데 또 다시 전차 얘기로 돌아오면은 네. 북한군은 전차 보유수가 많은데 많은데. 이미 70년대 초반부터 자기들 공장에서 가동해 생산한 T-62가 이제 1,600여 대.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또 도입한 73년 이전에 도입한 1973년 이전에 도입한 T-55, T-55. 54, 55. 이거는 뭐 저게 그냥 밥이야 밥. 더군다나 이제 우리 항공 공습, 항공 공중 공격 그 능력이 한미연합이 이제 강하니까 이건 눈에 띄는 대로 다 이제 파괴할 수 있죠. 이라크 걸프전 이라크전에 봤듯이. 예. 예. 그냥 근데 밥입니다. 밥. 근데 나머지가 지금 개선을 자기들 우리 대한민국의 K1과 K1A1 전차를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급하게 한 13년 전에 공개를 했던 게 이제 폭풍호, 선군호. 근데 근본이 얘네들은 또 T-62를 개량한 거야. 벗어나지 못해. 그냥 거기서. 예, 마치 옛날에 그 후세인이 살아있을 때 이라크군이 이제 T-62 전차나 이런 걸 개조했듯이 개량했듯이 네, 네. 이것도 이미 시대가 어떤 트렌드가 벌써 옛날 거다 이거죠. 음. 그래서 이번에 이제 M2020에다가 이제 붙여가지고 나온 게. 근데 이건 숫자가 미비할 거예요. 지금 가늠도 안 돼. 우리가 이 대한민국 정보당국에서 그러니까 평가 판단할 때 네. 숫자도 뭐 미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숫자가 몇 대 있을 것이다 아직은 나온 건 없어요 공개적으로. 알겠습니다. 저희가 2위인 북한을 발표하면서 자동으로 1위인 중국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중국은 좀 어떻습니까? 아 최신 뭐 전차가 9구식 시리즈죠. 9구식. 9구식. 예, 뭐 평가들을 이제 저도 이제 그렇게 동일하게 하는데 뭐 러시아 그 T-72 계열이나 네네. 그것들을 다 이제 뭐 다 좋은 점만 따고 네. 그다음에 서방제 이제 뭐 어떤 부품들을 좀 이렇게 입수해서 자기 자국화 시켜서 다 혼합한. 그러니까 좋은 점만 자기들 입장에서는 좋은 것만 결합을 했다. 아. 그러니까 러시아제 전차의 장점과 서유럽제 전차의 장점들을 다 보면서 어떤 부품도 입수해서 자국화 시켜서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뭐 9구식이다. 그러면 이 중국이 이 9구식 말고는 이 대부분이 거의 뭐 이것도 다 러시아 전차들 아닙니까? 아니 이제 못해 그 출발점이 59식이 네네. 그 구소련의 네. T-54를 발전시킨 거니까. 네네. 그게 꽤 이제 숫자상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죠. 얼마나 됩니까? 뭐 수천 대죠. 수천대. 근데 이것도 이제 유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자기들의 어떤 기동력, 화력이다 보니까 개량을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뭘 좀 붙여요. 장갑 같은 거. 아, 뭘 축구 갖다 붙여. 예, 개량령이 나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변방부대라든지 후방부대라도 전차는 좀 현대화해야 되는데 다 교체를 못 하니까 네네. 투자할 곳이 많다 보니까 좀 개량하자 해서 59식이 이제 개량된 거는 있어요. 예, 그걸 중심으로 이제 유지를 하고 있죠. 네, 여기까지 전 세계 전차 보유량 랭킹을 좀 저희가 발표를 해봤는데요. 전차를 이제 1위가 러시아가 아닌 중국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아, 중국제 전차.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전 세계 전차 보유량 1위는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북한. 북한. 네. 3위가 인도. 4위가 어디였죠? 4위가 러시아죠. 러시아. 네. 5위가 미국. 6위가 한국, 이집트, 파키스탄, 튀르키예. 예, 맞습니까? 공동 이제 순위에 머무르겠죠. 공동 6위. 예. 예, 그 밖에는 거의 뭐 전차 1000대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참고로 예. 그 지금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전쟁 터지기 전에 네. 2020년도에 보유량이 네. 858대. 그래요? 일단 기준을 딱 전쟁 나기 전 기준으로 숫자를 말씀드렸고 네네. 우리 흑표 전차를 그냥 대량으로 가져가겠다 하는 폴란드도 역시 네. 808대. 아, 폴란드 역시 808대. 그러니까 800여 대 머무르고 있는 거죠. 이 아, 두 나라가. 네. 네, 여기까지 전 세계 전차 보유량 랭킹을 알아봤는데요. 네. 저는 여기 뭐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아니 그건 뭐 예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그쪽 지역이 평균 뭐 자기들 이제 전차 개발 생산국 전통적인 나라들이 200여 대 머물러요. 그러다가 최근에 뉴스가 또 들어온 게 있지. 네네, 뭡니까? 이태리. 이태리가 아리에떼? 아리에떼 200여 대를 갖고 있는데 네네. 굴러가는 게 50여 대. 아, 그래요? 굴러가는 게. 굴러가는 게? 예. 그러니까 나머지 150여 대를 어. 손을 엄청 봐야 된다는 얘기죠. 막 갈고 닦고 갈고 닦고 예. 기름칠하고. 그래야 이제 살아나는데 그래서 뭐 개량 사업을 이제 독일 쪽에 기술을 좀 유입해서 뭐 아니면 같이 합작으로 뭐 해야 되겠다 그런 이제 뉴스가 나긴 했어요. 얼마 전에 7월달에.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이게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프랑스의 르클레르 전차 얘기도 안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도 비슷한 사정이라는 거죠. 실제 가동할 수 있는 게 200여 대 이제
그 현직에 머무르고 있는데 네. 현역으로 갖고 있는데 실제 구동되는 게 그동안에 이제 그러니까 이게 다 대테러 전쟁이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까 거기에 모든 게 함몰되고 미국은 또 대테러 전쟁을 어떤 핵심 국가다 보니까 네. 어떤 차세대 무기 개발을 돈을 투자하기가 어려웠고 그 사이에 중국이 그냥 치고 나온 거고 최신 무기를 그렇군요. 개발한 게 해킹하고 뭐 이래가지고 돈을 투자하고 어. 그래서 이게 얽혀 있는 거예요. 무기 체계 이 세계 시장 보면은 얽혀 있었던 거지 서방 측이 소홀히 했던 게 이제 이런 부분이고 이제 생각지 않게 네. 한 방 맞은 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설마 했죠 사실. 네, 그렇습니다. 네. 야, 자 그런데 아무리 전차가 많다고 한들 정말 쓸만한 놈 한 놈만 잘 만들면 뭐 많은 양이 딱히 부럽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군도 이제 전차 구형 전차 T-54, 55개를 아마 줄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 근데 대한민국도 지금 최근에 뭐 발표되는 내용들 보면은 K1조차 뭐 무인화시킨다. 사람도 이제 모자라니까. 네네. 그래서 구형 전차를 뭐 지금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이렇게 전투를 하면서 일부 보여준 게 걔들도 이제 무인화시킨 것. 옛날 구형 뭐 T-61을. 그래서 일단 무인화 쪽도 좀 대세인 것 같아요. 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최신 전차는 이제 승무원이 타는데 가지고 있는 좀 더 구세대 구형이다 하는 걸 이제 무인화시켜서 사용하려고. 저 같아도 그렇게 하겠어요. 예. 예. 근데 어쨌든 그래도 이 전 세계 전차 보유량은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예, 줄어들 것 같아요. 좀 더 줄어들 것 같은 생각입니다. 구형 전차가 이제 다 물러나야 되기 때문에. 중동 지역에 우리 공동 6위를 이제 했던 이집트. 네. 이집트 같은 경우 M60, A1, A3가 더 이상 앞으로 유지할 물건이 아니거든. 그 사이에 20년 사이에 어떤 걸프전, 1991년 걸프전 이래로 미국이 이제 원조를 해줘서 다 갖다 놨지만은 20년 역할을 했잖아요. 네네. 그 중간 세월엔 전력으로서 역할을 했는데 네. 기계이기 때문에 네. 또 더 구형화됐고 가동률이 떨어질 거고. 그럼 이제 그거를 대체하다 보면은 똑같이 1대1 대체를 못 하고 좀 뭐 3분의 1 정도만 산다든지 신형을 네. 이제 우리나라 흑표를 판다 치면은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은 숫자는 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고성능 전차 중심으로 다시 이제 재편성 될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전차라는 거는 계속 유지는 하겠지만 앞으로 가겠지만은.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전 세계 전차 보유량들을 알아봤는데요. 저희 슈퍼소닉 미디어에서 다음 또 이 전차 디자인을 또 어떤 걸 해야 될까 굉장히 디자이너랑 지금 저랑 티셔츠 고민 중입니다. 티셔츠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네. 그래서 여러분 댓글로 좀 써주십시오. 이 전차 이 나라에 이 전차 정도 나오면 정말 멋질 것 같다. 이러면 내가 구매하겠다. 뭐 이런 전차 있지 않습니까? 설마 뭐 적성국 전차를 또 해달라고 하지? 적성국이라면 어디? 별 빨간 별. 설마요. 빨간 별 국가.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어떻게 방송 즐겁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 그리고 저 소닉 PD는 여기까지 방송하고 저희는 물러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